This is Warriors Daily. 안녕하세요, 워리어스 데일리입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번 2021년 드래프트에서 7번 픽과 14번 픽을 받게 됐습니다. 우선 이번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알려진 로터리에서 2장의 픽을 갖게 된 것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골스는 이번 드래프트 2장을 최대한 잘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골스가 드래프트 날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선수를 뽑아야 할지, 이 픽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은 어떤 신인을 뽑아야 하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신인의 스카우팅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번에 들어오게 될 신인 영상을 보고 또 글도 많이 읽고 있는데, 이 유망주 선수들의 정보는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드래프트에 좀 더 가까워지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야 될 게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제가 너무 한 명 한 명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그냥 다른 유튜브나 기사로 떠도는 뭐 누가 이걸 잘한다더라,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것만 옮겨 적으면 사실 금방 만들 수 있는데, 좀 제가 직접 보고 제 의견을 나누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제가 다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번 픽과 14번 픽, 이 2장을 갖고 쓸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이 2장의 픽을 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2픽으로 선수를 뽑기 전에 2장의 픽을 트레이드 하는 건데, 여기서 이 픽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또 2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지금 현재 리그에서 뛰고 있는 다른 팀의 선수들과 트레이드를 하려고 할 때, 골스의 어떤 샐러리가 맞는 선수와 이 픽을 같이 껴가지고 트레이드에 넣는 겁니다. 이건 보편적으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고, 많은 분들도 익숙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 뭐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 파스칼 시아컴을 뭐 데려온다고 하면 샐러리를 맞추고 그 뒤로 토론토는 중요한 선수를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미래를 책임져 줄 어린 선수를 뽑을 수 있는 픽을 껴서 양쪽이 다 만족할 만한 트레이드 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이 픽들을 다른 픽들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드래프트에서 탑5 선수들이 워낙에 뛰어나다고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딱히 그럴 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탑5 안에 들어있는 팀과 얘기가 잘 돼서 뭐 5번 픽을 7번과 14번 픽 2대1 트레이드를 하고 이걸 트레이드 업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아니면 반대로 어떤 팀이 골스의 7번 픽을 원한다고 하고, 그 팀이 예를 들어서 뭐 10번 픽과 20번째 픽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런 식으로 또 이 2대1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골스 입장에서 트레이드 다운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렇게 픽들은 다른 팀들의 픽들과 자유자재로 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올해 골스가 이런 식으로 픽을 트레이드 해볼 수 있는 거는 방법이 많이 있지도 않을 거고, 동의할 만한 팀을 찾기는 워낙에 힘들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팀이 있다고 하면 올해 지금 3번째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클리블랜드와 얘기를 해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1번과 2번 픽으로 케이드 커닝햄과 에벤 모블리가 이변이 없는 날 1번, 2번으로 뽑히게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거론되는 선수가 제일런 그린과 제일런 석스, 이 두 선수인데, 이 두 선수 둘 다 가드입니다. 근데 클리블랜드는 지금 현재 뭐 그렇게 잘하는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팀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기대를 하는 이 선수들의 2명이 둘 다 가드입니다. 콜린 섹스턴과 데리어스 갈랜드, 이 어린 두 가드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가드를 여기서 뽑아가지고 로테이션을 복잡하게 만들고 아니면 뭐 한 명을 내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 다운을 하던지, 다른 경우는 아예 트레이드 아웃, 이번 픽을 아예 다른 트레이드에 껴서 넣던지, 아니면 내 후년 픽과 바꾸든지, 그런 식으로 클리블랜드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골스가 클리블랜드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7번, 14번 픽과 너네 3번 픽과 바꿀래? 하고 이렇게 뭐 물어볼 수는 있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설명드린 이유는 왜 팀들이 트레이드 다운을 하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실까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골스의 경우에서 탑5 안에 트레이드 업을 해서 탑5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트레이드 업을 할 필요는 없는 게, 유일한 트레이드 업은 오클라호마의 6번 픽이기 때문에 오클라호마도 어떤 선수가 필요하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서로 원하는 게 겹치지 않는 이상 딱 한 장 업하기 위해서 트레이드 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골스가 굳이 트레이드 다운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픽들과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과 그렇게는 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7번 픽을 어떤 팀에 누구랑 바꿔라 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드래프트 전에 아예 두 팀이 얘기가 마친 상태로 드래프트에 들어가서 우리는 너네 팀에 이 선수를 데려올 테니까 우리가 7번 픽으로 너희가 고르는 선수를 대신 뽑아줄게. 그리고 뽑자마자 바로 트레이드를 하자. 이렇게는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오는 시즌에 이제 7번 픽 선수가 4.5 밀리언으로 루키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팀의 샐러리가 비슷한 선수, 뭐 지금 여기 대충 봐서는 요 정도의 레인지에 슈팅을 하는 윙이 필요하면 뉴욕의 뭐 레지 블럭이 샐러리가 4.2 밀리언이니까 이렇게 둘이 바꾸는 거고, 픽은 뉴욕이 고르는 걸 저희가 대신 골라주는 거죠. 뭐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트레이드지만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옵션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다른 팀의 선수들이 이 두 장의 픽과 바꾸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7번 픽은 4.5 밀리언과 맞는 선수, 그리고 14번 픽은 3밀리언인데 그 3밀리언과 맞는 선수와 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두 장을 합쳐서 7.5 밀리언의 계약과 맞는 선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를 드래프트 하는 순간 그 선수는 바로 골스팀의 일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루키 선수와 현재 골스 선수의 샐러리를 합쳐서 다른 팀에 바로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7번 픽의 4.5 밀리언과 케번 루니가 이번에 뭐 자신의 플레이어 옵션을 행사하면서 5.1 밀리언으로 골스에 남아있게 됐는데, 이 두 개의 계약을 합쳐서 9.6 밀리언에 맞는 선수, 대충 요 레인지에서 보면 제가 좋아하는 카일 앤더슨이 딱 9.5 밀리언이네요. 그럼 이렇게 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장의 픽은 골스가 직접 뽑아야 하고 그 뒤에 트레이드를 해야 다른 선수와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이 트레이드를 언제 하느냐라는 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들리는 선수에 대한 정보나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이 선수들이 지금 리그에 들어오자마자 막 날아다닐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그랬던 적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루키는 뭐 실수도 워낙 잦고 바로 중요한 경기에 투입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루키들이 드래프트가 되고 첫 경기를 뛰기 전이 가장 가치가 높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극지 않은 복권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때 다른 팀의 관심도 당연히 가장 많이 받을 때고, 또 똑같은 이유로 팀에서는 자기가 뽑은 이 루키를 트레이드 안 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유도 있죠. 근데 시즌이 시작이 되고 가치가 더 올라가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 얘는 잘못 뽑았다 싶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죠. 뭐 아예 주식이나 뭐 요새 코인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수가 경기를 막상 뛰어보니까 생각보다 별로고, 그러면 다른 팀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고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팀의 입장에선 그때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멀리 가지 않아도 쉬운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골스의 제임스 와이즈맨을 보시면 와이즈맨은 최고의 유망주였습니다. 작년 1번 픽이 미네소타가 가지고 있었는데 미네소타에 칼 앤서니 타운스가 있어서 또 다른 센터를 뽑을 필요가 없어서 와이즈맨을 넘겼지만, 와이즈먼은 계속해서 1번 픽이 유력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골스가 2번 픽으로 데려가게 됐고, 와이즈먼에게 거는 기대는 뭐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실제로 데뷔를 하고 첫 경기에 19점, 6리바운드, 2스틸, 두 번째 경기에선 18점, 8리바운드, 3블락, 이렇게 하면서 와이즈먼의 가치가 시즌 전보다 요 두 경기 후에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가치가 점점 내려가기만 했었죠. 이런 식으로 젊은 선수를 언제 트레이드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경기를 아예 뛰지 않은 복권 같은 선수들은 특히나 진짜 복권처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쉽게 결정이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훈련을 통해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트레이드를 과감히 감행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스가 이번에 갖게 된 7번 픽과 14번 픽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은 골스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의 드래프트 전에 가지고 있는 픽들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모두가 똑같고요. 각 팀의 GM들끼리 서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위해 서로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러고 있을 겁니다. GM이라는 직업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고 힘들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이 영상을 만드는 전화, 진짜 이건 꿈의 직업 아닙니까? 트레이드를 하고 드래프트하고 다른 GM이랑 야 누구누구 바꾸자, 뭐 이런 거는 상상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드래프트와 이 픽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